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이 시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관념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관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화자이고 청자인데 관념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슬픔은 기쁨에게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알게 하겠다, 또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두 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슬픔을 주겠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인 슬픔은 기쁨에게 슬픔을 주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고 또한 그러한 의지는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역설이라고 많이 가르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는 기쁨이 사랑과 같은 맥락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밤부터 보여주겠다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찾아보면 너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뻐하는 이유는 귤값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싸 개이득. 너는 귤값을 깎아서 이득을 보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지금 자신의 이익 때문에 기뻐하는 너에게 누구에게 네가 귤값을 깎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겨울밤 거리에서 귤 먹게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가난한 할머니, 힘든 할머니에게 추워 떠는 사람에게 귤값을 깎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너에게 시적 화자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슬픔은 할머니와 같이 슬픔을 느끼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슬퍼할 때 너도 똑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기쁨이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듯 합니다. 기쁨은 자신의 이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또는 기쁨의 속성, 즉 자기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과 아는에 표시해보면 이 두 행과 이 두 행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기능을 하는데 피수식어가 되는 것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과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슬픔이 어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불렀습니다. 나를 좀 도와줘. 나를 향해 웃어줘. 하지만 기쁨은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슬픔에게 웃어주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웃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는 웃어주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동사자는 얼어 죽은 사람입니다.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을 때 그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아주 무관심과 쓸쓸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쓸쓸한 상황 속에서 기쁨은 자기만 알고 타인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한 장조차 그 동사자에게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한 장을 덮어주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동사자의 슬픔, 외로움, 쓸쓸함에 위로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히 한 장을 덮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사랑을 시적화자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좋은 겁니다. 이 시에서는 슬픔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한 슬픔의 표현을 눈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기쁨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에게 시적화자는 슬픔과 같은 맥락인 기다림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화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 두 줄을 이 한 줄과 비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시적화자는 한방눈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오겠다라고 합니다. 추워 떠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게 한방눈입니다. 동사자를 얼어 죽게 하고 할머니를 힘들게 합니다. 이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시적화자는 의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방눈은 부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은 시적화자가 추워 떠는 사람들에게, 즉 시적화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같이 데려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눈들은 똑같은 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봄눈과 한방눈은 그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다 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라고 하는 시어가 각종 시에서 많이 쓰이는데 각각의 시에서 또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들의 대부분의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인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이는 기쁨이와 화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뭐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슬픔에 관심을 갖고 기다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슬픔과 기쁨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슬픔이 기쁨이에게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한 번 더 지켜보시기, 살펴보고 또 눈의 의미도 한번 구분해서 보기 바랍니다.